문일서민이 233화 시작하겠습니다. 반성의 힘이 사유의 힘. 아직도 이것이 서주명리학이다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나요? 계시죠? 사유의 힘을 기르시려면, 제대로 명리학 체계를 잡으시려면 꼭 읽으셔야 한다. 안 읽으시면 명리학 제대로 공부하실 수 없습니다. 진짜예요. 자, 지난 몇 개월 동안 가장 유행을 탄 단어 계몽일 거예요. 저는 계몽 되었습니다. 참. 어제 또 폭탄 같은 윤석열 구속 취소 건이 있었죠. 판사가 형사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런 빌미를 검찰은 마련해주고 직시항고하지 않고 있고 뻔히 보이는 수죠.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발음이 보이네. 광주 민주화 항쟁 때 이 살인마들이 시민들을 학살한 사진, 영상을 한 번도 안 본 사람들이겠죠. 보면 정말 끔찍한 그 모습을 보면 차마 그런 헛소리들을 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이 만들려고 했던 세상이 바로 그거거든요. 불종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잔인하게. 노예로 만들겠다. 나와 내 와이프의 영원한 권력을 위해서. 물론 그 뒤에 본인들이 처절하게 비참하게 죽을 것은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오늘 제목을 반성의 힘의 사유의 힘이라는 라고 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은 반성할 줄 알아야 돼. 우리가 명리를 왜 공부하느냐? 물 조심해야 돼. 이혼하겠구만. 돈 많이 벌겠어. 거짓말자야. 사람들 판사처럼 심판하려고 그렇게 해서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은 따라오는 거고, 정말 실력이 있으면. 왜 우리가 도대체 명리를 배우는 거냐? 오늘 뭐 실전사주 하나 풀겠습니다만, 사주 잘 풀고 싶어서 배우는 건 맞는데, 그 명리학 공부 과정에서 정말 나의 사유력이 길러지고 있는가? 나는 인문학적 교양을 쌓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한 번씩 던져봐야 돼요. 공망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렇게 달달달 외워서 용신이 어떻고, 격국이 어떻고, 신약 신강이 어떻고, 그런 것들을 사유하지 않고 비교적으로 익히면 정말 훌륭한 명리학자가 되고 훌륭한 상담가가 될 수 있는가? 운명을 통찰하고 타인들에게 정말 좋은 조언을 건네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반성하지 않는 인간은 그래서 명리를 배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뇌가 썩는다고 얘기하는데, 뇌가 썩은 사람들은 가르칠 수 없어요, 절대로. 사유의 힘이 없단 말이야. 반성하지 않는 사람들, 반성 능력이 없는 사람은 사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뭘 가르칠 수 있겠어요. 반성에 대해서 고찰해 보도록 하는 칸트의 유명한 말이 있죠. 그에 대해서 자주 그리고 계속해서 숙고하면 할수록 점점 더 새롭고 점점 더 큰 경탄과 매경으로 마음을 채우는 두 가지 것이 있다. 내 위에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안에 도덕 법칙. 나는 그것들을 내 눈앞에서 보고 그것들을 나의 실존의식과 직접적으로 연결한다. 우리 모두의 위에 별이 빛나는 하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도덕 법칙이 있습니까? 없는 사람들 스스로 복잡하게 많죠. 이 칸트의 정원 명령을 보면 내 행위의 행위가 아니라 내 의지의 준칙이 이 보편적 입법 원리에 타당하도록 행동하라,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광기 정말 끔찍하다. 반성하지 않는 인간들, 무사유, 무지성의 인간들이 날뛰고 있는 이 나라, 내란 수계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야말로
미친 기획 하루빨리 파면하고 그 잔당들을 척결하고 정권을 바꿔서 반성하는 사람들, 반성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좋은 세상을 열어야겠죠. 공간과 시간, 인간의 입장에서 세계, 우리 눈앞에 있는 세계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이 칸트가 계속해서 숙고하면 할수록 이런 표현을 썼듯이 저는 자주 이 생각을 해요. 그럴수록 경외하게 됩니다. 이 세상을, 이 세상의 이치를, 그리고 이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태양계에 있죠. 태양계에 속해 있는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가 2억 년 혹은 2억 5천만 년 만에 한 번씩 회전한다는 우리 은하에는 이 4천억에서 6천억 개, 이걸 막 많게는 100조 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니까요. 이런 태양계가 있다는 거죠. 4천억에서 6천억 개의 태양이 있습니다. 이 은하 하나가 이렇게 거대한데 그 은하가 다시 수천 개가 모일 때 은하단이 되고, 그것이 수백 개 모일 때 초은하단이 되고, 그것이 1000만 개가 있을 때 우리 우주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빅뱅 이후에 이제 빛이 퍼져나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빛이 도달한 거리가 반지름으로 지구를 중심으로 했을 때 약 400억 광년 정도가 돼요. 그런데 빛은, 그러니까 빛보다 빠른 물질은 없지만 우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걔는 우주는 가속 팽창을 해왔단 말이에요. 빛보다 빠른 속도로 끊임없이 팽창을 했습니다. 밖에 소음이 들려서 이거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빛 너머에, 우리가 이 빛이 퍼져나간 그 너머, 빛이 도달하지 못한 그 너머에 평행우주, 다중우주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인간의 존재라는 것이 참으로 하찮게 느껴지죠. 시간순으로 보면 180억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우주, 우리가 알 수 없는 다중우주까지 계산해보면 이 빅뱅도 일회성 이벤트라고 볼 수는 없죠. 여하튼 그로부터 또 한참 시간이 흘러서 6억 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지구가 탄생했습니다. 지옥과 다름없는 뜨거운 별이었죠. 다시 38억 년 전에 지구상의 모든 생물의 조상, 원형이라고 하는 루카라고도 부릅니다. 탄생했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던 원인, 에인맨이라고 하는 그 원인의 대표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이때 지상의 모습을 드러냈죠. 그리고 호모 에렉투스 등등등 네안데르탈인,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런 인류 진화를 통해서 우리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호모 사피엔스가 4만 년 전에 지구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주요 주 종족이 됐죠. 지구를 지배하는 최초 인류 문명, 4대 문명이라고 하는데 최초 가장 빠른 데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여기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로부터 이제 차근차근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이집트 문명 이렇게 이어지죠. 기원전 900년에서 200년 사이로 일컬어지는 중간 2500년 전에 이제 추계시대, 칼 야스퍼스가 얘기한 추계시대가 열립니다. 인간의 지성이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폭발하기 시작했죠. 식상합니까? 저는 생각할수록 경외스럽습니다. 이 광활한 시공간 속에서 살아간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간,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철학을 하게 되었죠. 그 이전에 종교부터 탄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눈으로는 너무
너무도 두려운 현상들이 벌어지니까 어떤 초월적 존재에 대한 공포를 갖게 돼요. 그것에서 종교라고 하는 개념이 탄생했고 그것을 자신의 사적 이익화한 종교 사업가들이 탄생했죠. 만들어진 신 리처드 도킨스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크게 보면 유대교부터 출발해서 기독교, 이슬람교 이 유일신을 믿는 종교가 사실상 지교를 반 이상 장악하고 있죠. 수많은 인구로 따지면 3분의 2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교는 신학을 공유하고 있죠. 근데 따지고 보면 인류 최초의 고전이라고 하는 지금부터 5,000년 전에 쓰인 수메르인들이 쓴 길가메시의 서사시 안에 그 원형이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뭡니까? 유대교는 신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고 기독교는 다 인정하는 거고 이슬람교는 예수를 인정하나 선지자들 중에 하나로 보는 것이고 최후의 선지자이며 최고의 선지자인 무함마드를 최고로 친다는 거죠. 그 작은 교리의 차이, 사실상 기획된 것이 분명해 보이는 그 교리의 차이로 인간을 더욱 행복하게 하고 인류가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그런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서로 대결하고 서로 반목하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죠. 신을 믿는다면서 신에게 기도하면서 악한 짓을 일삼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네. 명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인간의 운명은 누군가에 의해서 설계된 것 같아요. 운명의 범주가 정해져 있습니다. 소수만이 그것을 제대로 읽고 자신은 물론 타인과 세계에 유익한 방식으로 자신의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이 반성의 힘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하죠. 오직 자신의 이익,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물론 자기 주변의 소수의 존재들까지는 포함하겠죠. 대부분은 죽거나 말거나 가난에 처해지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들을 개돼지처럼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활한 감히 가늠할 수 없는 거대한 시공간의 극히 일부를 짧게 살아가면서 인간은 온갖 해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생명이 살아가기 어려운 황폐한 공간으로 날마다 끊임없이 만들어 버리고 있죠. 그러니 칸트가 밤하늘의 별을 봤듯이 그걸 통해서 자기 안에 도덕 법칙을 끊임없이 강화시켰듯이 우리도 반성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상 세계라고 하는 것, 이 현상 세계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반성적 힘을 거친 사람들의 모습으로 비친 세계가 정상일 가능성이 훨씬 높죠. 사유를 거치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을 끊임없이 왜곡한단 말이에요. 윤석열을 예수처럼 본다고.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우리는 물 자체를 파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재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사물과 현상세계 모두. 그 얘기는 우리 눈에 비친 세상의 모습은 우리가 재구성한 거예요. 이것이 정말 어떤 수학적 로직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명리학을 통해서 이런가 보다, 이것이 진리인가 보다 가까이 갈 수 있을 뿐이지 그 자체를 알 수는 없죠. 우리는 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느냐? 중요한 건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내면을 얼마나 아름답게 키우느냐, 얼마나 강하게 단련시키느냐, 얼마나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만들어내느냐, 이것이 사실상 내가 세계를 바꾸는 유일한 방식이고, 그럴 때 세계는 바뀐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요. 내 내면의 힘을 통해서 내가 보는 것이 달라져요. 내 눈에 비친 세상의 모습이 다르게 해석됩니다.
그 힘을 길러야 된다. 그 내면이 부실한 사람들의 보이는 이 왜곡된 세상, 그들은 그걸 견디지 못하고 정상적인 사람들이 사유화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지금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 눈을 가져야 된다. 그 눈에, 이 아름다운 눈에 비친 세상의 모습, 여러분도 그런 세상과 대면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영역이 그 내면을 가꾸고 투명한 시선을 갖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빙빙 돌리긴 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취지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신사경제 임술사 젊은 청년입니다. 간단하게 구조만 보겠습니다. 저하고 이제 학예 인연, 이 명리학을 가르치고 배우는 인연을 맺은 분의 아드님인데, 어제 이 얘기 잠깐 하다가 아이고 오늘 써먹어야지 저 혼자 생각했어요. 듣고 계실 텐데 아이씨 왜 써먹고 그래. 누님 미안해요. 좋잖아. 근데 아드님이 사주가 참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아이고 이 녀석 훌륭하네, 앞으로 잘 되겠네 이렇게 보여서 자랑스러운 마음에 인용합니다. 자월에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양인이 딱 있어요. 이 근간이 있죠. 그 사회, 비겁 사회에 태어나면 이 비겁들과의 유대 관계를 어떻게 잘 맺을 것이냐, 이드에 내가 팔로워가 될 거냐, 리더가 될 거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주는 내가 임술백호야, 내가 편관을 갖고 있어, 업체를 부드럽게 다스린다. 같은 편관이라도 진토에서 이 비겁으로 하는 것과 술로 다스리는 것은 속성이 달라요. 술 속에는 또 신금이라고 하는 인성이 있는 것이고, 또한 임술주의 입장에서는 술이 재고의 역할을 하게 되죠. 운에서 이렇게 인성을 만나면 또 인성고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사주에 이렇게 많이 담을 수 있는 재성이 위치하고 있어요. 이제 월지공망은 내가 사는 터전을 떠난다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근이 이렇게 있는데 격각이라고 하는 것이 더 기회가 되면 해외에 가서 공부해, 이제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특히 26세 때 이렇게 사유화합해서 유술 이렇게 연결되니까 해외에 가서 공부하면 좋겠죠. 돈과 관련된 공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이제 인성 혼잡은 무조건 안 좋게 보는데 그런 거 버리라고 제가 예전부터 이렇게 영상 만들어서 말씀을 드렸었죠. 편인, 제극인을 해줘야겠죠. 재성이 천간으로 오지 않으니 이제 26대부터 이 편인적 두뇌를 제극인해서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갈 거예요. 이 정인,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고 이러는 건 상대적으로 이 간지압으로 병신압 잡히고 그러기 때문에 학창시절에 학업, 소위 국영수 이런 건 좀 굉장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공부는 이제 화급금, 그래서 이런 공부죠. 이게 뭐 목기를 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가 있어서, 그래서 현대적으로는 이제 뭐 컴퓨터, IT, 뭐 AI 이제 그런 쪽을 많이 하게 되죠. 어쨌든 그런 것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한 공부가 있어요. 이 돈 되는 문서를 배워서 문서 투자하는, 대운도 정유병신으로 이렇게 제극인 운으로 흘러가죠. 그렇게 해서 이 투자법, 돈 되는 문서에 근거하여 투자, 문서와 관련, 돈 버는 이론과 관련된 공부를 통해서 내가 투자하면 많은 돈을 일치 돈창고에 담을 수 있고, 그것을 현금만 담는 게 아니라 이 미천 번 돈을 문서 가열하죠. 그래서 문서에 투자하여 문서를 담는, 그럼 굉장히 이제 문서 부자가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제극인 공부를 굉장히 해야 되죠. 제극인 분석, 평가, 분석, 그걸 통해서 최고의 종목을 가려내고 찾아내고 투자하고 이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최적의 시기죠. 아직 이 대운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럴 때 이제 을사, 이런 투자법, 제극인이란다. 이 상관패인 제극인된 문서 투자, 이런 걸 배우면 을사병호점 이럴 때도 돈 젊은 나이지만 많이 벌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운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딱 모아놓고 자기 힘으로 이런 인성 이제 세운, 대운이 암시하듯, 이 세운의 해외로 가서 더 제대로 이제 공부하고, 그래서 석사학위, 박사학위 이런 거 받고, 그러면 이 공망을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죠. 이 사회를 떠나서, 그리고 이 격각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공적 관우를 써서 사람들이 많은 직장에서 뭔가를 하기보다는 그렇게 해도 좋고요. 해외에서 그렇게 해도 좋고, 요때 그래서 신자지인 할 때 들어와도 좋고, 아니면 자기가 충분히 돈을 벌었기 때문에 사업체를 차려서 사람들을 리드하는 그 사장으로서, 대표로서 이렇게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살아도 좋아요. 한 가지 더 짧게 말씀드리면, 여기가 이제 엄마 자리고 여기가 아빠 자리잖아. 그쵸? 근데 아빠 글자는 이제 편제가 되는 거고, 그럴 때 이렇게 궁성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의 의미를 잘 모르고 이걸 아빠 글자로 막 파악하는 사람도 있어요. 경금을 아빠로 보고 막 아빠의 식상 그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궁성을 참고한다는 것의 의미를 제대로 안 다음에 육친의 십성이 딱 드러나 있을 때는 이제 부친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엄마는 편인이 아니라 정인으로 이쪽으로 자리를 옮겨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엄마는 이렇게 어떤 직장 생활, 비겁들과 이렇게 뭉쳐서 상관생재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죠. 엄마가 만나는 사람들은 합이 좋잖아. 서로 장생시켜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네, 그것 외에 이제 할 거 많은데 그것을 제가 여기에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 가지 더, 이 임수 입장에서는 엄마의 관이 돈이죠. 이렇게 엄마가 이 나의 윗 형제들에게도 이렇게 돈을 줄 거고, 이렇게 나한테도 담아줄 거고, 보이시나요? 그래서 엄마의 입장에서는 엄마도 부자가 되는 그런 구조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잘 안 보이신다고요? 이 대운의 흐름을 잘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태어난 사실 복이죠. 듬직해요. 듬직하잖아. 그러니까 일시의 관으로 사회의 양인들을 딱 통제한다. 그런데 많이 배워서 상관을 불법 비리 이런 쪽으로 쓸 리 만무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국인의 연결성, 대운도 다 그렇고, 어떤 분야의 공부를 통해서 어떤 분야의 지식을 터득하여 그것을 자기 것으로 한 다음에 이 을목을 아름답게 쓸 거냐. 배워야 가치 있게 쓴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그러한 성과가 잘 나타나는. 이때 살짝 조심해야 될 것은 있는데 별 문제는 없어요. 그때는 또 미토라는 정관을 쓰게 되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여러분이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사주에 이런 대운을 흐를 때는 어떤 능력을 키워줄 것인가, 좋은 선생이 있으면 되는 것이죠. 배우면 크게 발전하는 그런 사주를 갖고 있다. 자, 앞에서 제가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러분이 이런 운명을 갖고 살아가신다면, 혹은 자녀분이 이런 운명을 갖고 태어났다면, 그러면 이 세계 속에서 이 아이는 어떤 삶을 살아갈 때 행복할 것인가, 이 아이가 타인에 비해서 좋은 운명, 범주를 갖고 태어났고 좋은 만나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을 때, 그러면 나는 어떤 가치를 심어줄 것인가, 많이 배워서 세상에 식상적으로 또 많이 베풀려고 하겠죠. 그런 그릇을 갖고 있죠. 보이시나요? 그렇게 내면을 단단하게 키울 때 그 사람이 이루어낸 성취가 타인과 세상에 아름답게 쓰이게 됩니다. 오직 자기 안에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취를 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성하지 않고 나라를 이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사유의 힘을 갖지 못한 이 무사유 인간들을 멀리하시고 그들의 헛소리를 귀에 담지 마시고, 그런 사람 주위에 있다면 관계를 끊어버리시고
그들은 갱생될 수 없어요. 그들은 계몽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잘 정리하면서 좀 정신을 맑게 사유하는 인간으로 살아가겠다. 그런 시기로 활용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창한 봄입니다. 희망의 봄으로 만들어야겠죠? 건강하게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면서 따뜻한 봄, 희망의 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